자, 한 분의 사연자가 있으셨고요. 이거는 다소 좀 교육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아주 반가웠어요. 자, 그러면 내담자썰 낭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오춘기. 대학교 2학년 그날 나는 엄마랑 전화로 대판 싸웠다. 너 집에 오지마! 누가 간대? 안 들어가! 호기롭게 이렇게 외치고는 나는 무작정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나는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밖에서 떠들고 있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나 혼자도 잘 지낼 수 있다며 큰소리치고 집에 안 들어간 내가 후회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1388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쉼터라는 것도 있다고 써있었다. 무작정 1388에 전화를 걸었다. 청소년 쉼터에 들어갈 수 있냐고 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 후 다짜고짜 물어봤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상담 선생님은 쉼터를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하며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 덕분에 가장 믿을만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1388을 알게 된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문자 상담, 채팅 상담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그때부터 1388 죽순이가 되었다. 대학 때 하는 사춘기는 오춘기라고 했던가. 주변에서 나를 더러 미쳤다며 오춘기라고 했던 나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1388은 나에게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새벽마다 채팅 상담을 했고 자살 충동에는 전화를 걸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수도 없이 했다. 내 인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1388 상담 선생님들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열려있던 소통 창구였다. 질풍노도의 오춘기를 버티게 해준 사람들은 1388 상담사들이었다. 어떤 선생님은 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1388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괜찮은지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런 관심이 꼭 필요했던 그 시기에 1388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무적 말투, 짜여진 대본을 읽는 듯한 질문, 빨리 상담을 끝내고 싶어하는 느낌의 상담사들도 있었다. 1388 선생님들은 나에게 충분한 장기 상담을 추천하시며 청소년 동반자,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 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알려주셨고 나는 적극 활용했다. 그 당시 나에게 중요했던 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지자였던 것 같다. 덕분에 나는 30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내담자로 상담을 찾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388을 우연한 기회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심리상담을 내가 1388이 아니더라도 심리상담을 하고 받고 하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1388 같이 긴급상담 전화는 꽤 있습니다. 뭔가 자살 관련되어 가지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1388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곳이 그렇게까지 간단한 곳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매운맛에서도 다뤘었는데 그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막 전화해라라고 하는 그 상담 전화 그거를 토대로 막 어떤 거기 안에 상담사가 내담자한테 그 내담자 번호 막 알아내가지고는 막 친구 되고 싶다 막 알아가고 싶다 이런 거를 막 그 되려 막 물어봐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한 2년 된 것 같긴 하다. 자, 그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1388이 문제다. 아니면 뭐 그 자살 예방 전화 그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곳이 워낙 업무가 빡세기 때문에 업무가 빡세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계속해가지고 찾아야 돼. 왜냐면 계속해서 나가거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충당을 계속해야 되는데 충당은 안 되고 사람은 나가버리는 그 빈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급한 대로 어떻게든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된 상담사만 그 업무를 계속 맡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의 일상이 다 무너져버려. 퇴근은 해야지, 밥은 먹어야지, 잠은 자야지.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도 다른 실무자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급박하게 실무자를 찾다가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88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 그러니 1388 같이 이렇게 상시하는 그 국가기관
뭐라고 해? 그 하청은 아니지만 아무튼 막 그 하청기관 이런 곳의 큰 특징은 상담자의 유형이 3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엄청 열의가 넘치고 열성적이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내가 만나는 그 내담자들에게 더욱더 큰, 더욱더 좋은 무언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담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로 갔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 일상이 너무 깨져.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나한테 오는 어떤 그 베네핏은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점점 내가 초심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깎여나가고 내 초심으로 가졌던 그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상담사는 애초에 이런 열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 직장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내 직장이 되어버린 그런 상담사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3번이든 2번이든 내가 알게 뭐야. 지금 나한테는 내가 전화하는 그 상담 자체가 나에게 유일한 상담이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일을 빡세게 했던 상담사랑 전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당장 내가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렇다고 하면은 그때 만나는 내담자들은 불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말했던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업무가 너무 빡세다, 그런 곳이 이런 기관들의 아주 커다란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심리연구소로 과연 아실까? 업무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곳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런 위기 상담을 내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그것을 좀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상담사로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388이든 자살예방 전화가 됐든 뭐 그런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하청 기관들의 근무를 하시는 분, 아니면 근무를 하려는 분들은 정말 그 초심으로 가지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전진과 태양님 너무 박봉해요. 1388 나라에서 열정페이를 강요한다 라고 했는데, 그치, 지금 물가는 너무 올랐고, 그런데 공무원 월급이며 아니면 그 공무원 그 기준에 그 호봉에 따르는 하청 또는 하청의 하청 하는 그 정부기관의 제2 정부, 제3 정부기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솔직히 힘들지. 연차를 쌓아야 되고 호봉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 그나마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처음엔 박봉이어도 점점 내가 호봉이 오른다는 그 안정감은 있잖아. 근데 이게 제2, 제3 국가기관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결국에는 인건비라는 예산을 1년 거를 받아서 그 1년 인건비를 가지고 인원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연봉이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보다 낮은 호봉의 누군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니까 전체적으로 나랏일 아니면은 나라 호봉에 맞춰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페이는 상당히 짠 편입니다. 그지, 제한된 예산에서 급여 지급하다 보니 조절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호봉이 쌓인 분들은 그냥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막 내쫓을 수는 없지만 그냥 좀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독립하셔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런 센터 입장에서도 좀 더 그 10년 20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겠어. 그 사람이 호봉 다 가져가 버리면은 직원을 한 명을 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업무는 정말 빡센데 그 업무만큼의 페이가 들어오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내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388을 이용을 하면서 내가 정말 벼랑에 몰렸을 때 내가 좀 의지해가지고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아마 이 글을 1388 근무자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감동하시면서 뿌듯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자살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1388이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심리상담 받는 내담자로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뭐 대신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노고 자체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도 이 1388 청소년 전화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그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그 기준이 부처 기관마다 달라요. 근데 그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 막 이런 곳, 교육부인가? 네,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23인가? 그때까지도 청소년으로 취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꿈드림 다닐 때도 주로 타겟층은 청소년들이었지만 청소년들이 아니라 20살은 됐어. 그러니까 성인은 됐어. 근데 막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돼.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 막 찾아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겠습니까? 이러고는 얼른 지금 실적에다 올리는 거지.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긴급 상담 같은 경우에는 꽤나 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해요. 청소년 만 24세까지요? 그러면은 엄청나네. 거의 대학교, 군대 안 가면, 중간에 휴학 안 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청소년일 수 있다는 거잖아. 좋은데. 물론 청소년 쉼터는 좀 다릅니다. 네, 청소년 쉼터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면은 쉼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적으로. 그래서 이 1388하고 관련되어 있는 썰 한번 들어봤는데 좋네요. 네, 좋네요.